네, 우승 상금 40만 달러 최대 기전 바둑올림픽 응시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회전은 28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가장 먼저 미위팅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위팅 선수는 파누이 선수. 네. 아마 알파고 때 기억나실 겁니다. 파누이 선수한테 좀 제일 먼저 승리했는데요. 파누이 선수가 이렇게 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네. 네, 좀 빨리 끝났습니다. 네, 1회전에는 우리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을 했는데 한중전 4판, 그리고 한국 대만의 대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세돌 구단이에요. 네, 이세돌 구단이 첫 판은 아마 제 생각에 조를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16강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미국의 앤디 리우 선수인데 이 앤디 리우 선수는 미국에서 프로가 된 선수입니다. 네. 미국도 이제 프로 입단 시험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1년에 몇 명씩 배출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계 선수입니다.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이세돌 구단과 앤디 리우 선수의 대국 보고 오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들이키고 있는 이세돌 구단의 모습입니다. 현재 대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응시 바둑학교 18층에 있는 특별 대국장인데요. 네. 이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네, 커피를 쏟은 줄 예, 알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예. 점심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에 다다라서 오후 대국을 개시하는 중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는 여자 할머니 한 분이 계시죠? 저분이 그 유명한 여자 기자분입니다. 분홍색 자켓을 예, 입으신 분이요. 기자신데요. 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데 가면은 아마 다 인사합니다. 네. 저분한테.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기자 생활 하신 분이에요. 네, 대국장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세돌 구단 오후 대국을 위해 준비한 모습 보셨는데요. 이세돌 구단 하면 한국 랭킹 2위. 최근에 이제 1위인 박정환 구단과 점수 차이도 안 나지 않아요. 이번 응시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물론 결과는 계속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모든 걸 지금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둑계의 그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명인전 타이틀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응시배 벌써 4번째 출전이에요. 네, 응시배 아마 4번 출전은 이 기록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도 이번 응시배는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록이 왜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 출전 4회 출전하는 선수들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아마 그만큼 한 15년 이상을 정상에 서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기록을 보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은 6회 대회 때 준결승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을 생각해 본다면 이세돌 구단은 다음번에 또 한번 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다음번에 말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4번 출전한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도 지금 신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미국의 앤디 리우 선수의 대결. 네, 저는 사진을 보고 강유택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진 못했었거든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강유택 선수 얼굴 빌려온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요? 저만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군요. 예, 중국계 미국인. 미국인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입단하는 선수들이 중국계 미국인이 많아요. 이제 중국계 저도 이제 미국에 이민을 집이 다 가서 네.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요. 우리 처음 이민 1세대 분들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특징이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에게 바둑을 안 가르치세요. 대부분. 왜요? 거의 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계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1세대밖에 없어요. 네. 2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뭐 명맥이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3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3세대들이 바둑을 좀 배웁니다. 아, 오히려요. 예, 오히려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계는 1세대가 바둑을 두고 2세대가 전혀 안 두고 네. 3세대가 조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반대로 지금 4세대째가 되고 있는데 1세대가 바둑을 거의 못 둡니다. 바둑을 거의 못 두는데 오히려 3세대, 4세대가 바둑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단 프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입단자들이 중국계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프로가 돼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중국계 프로 기사들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둑 보급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우리나라 그 김명한 8단이 아주 미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 숫자에서 많이 밀려요. 그것도 밀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학생들은 중국계 프로 선수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김명한 8단이 고전할 수밖에 없죠, 좀. 우상에서 정석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 그 미국에서 이제 프로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 바둑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대학을 들어갈 때 가산점을 얻어요. 미국에서도요?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양인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아무래도 바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고 또 서양 학생들보다는 바둑을 좀 늘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제 앞서고 있고. 네. 그리고 바둑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이 앤디 류도 그렇고 이번에 출전한 에릭 루이도 그렇고 다 명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바둑을 두는 그 백인 계통 그 바둑 애기가들이 다 학력이 높습니다. 네. 보통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직업군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수학자 아니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교수가 많습니다. 네. 3가지 직종이 가장 많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엘리트층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둑을 하다 보니까 바둑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그 이세돌 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네. 우승을 못 해봤던 응시배를 꼭 우승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갔으니까 이번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뭐 올해 세계 대회가 많다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백령배도 참가를 못했고 네, 출란배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알파고의 그 폭풍이 뭐 몰아닥쳐서 그런데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그걸로 은퇴하는 게 아니고 또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 우승을 노려야 되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또 빨리 잊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건 뭐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부터는 또 현실 세계에 또 접어들어야 되니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 이후에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고 전 바둑계가 지금 큰 경험을 했죠. 네, 경험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세계 대회라든지 지금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도 창의적인 바둑을 보여줬던 기사인데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바둑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앤드류 선수의 바둑은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느꼈던 것은 프로에게
한 2점에 가까웠어요. 예, 선에는 좀 어렵고 2점 정도에 가까운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일반 기사하고 차이가 그 정도니까 인류 기사하고는 거의 2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그 유럽 간의 그 인터넷으로 하는 교류전이 있어요. 대륙간 교류전이 있는데 보면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네.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이 앤드류 선수의 실력이 이제 파누이 선수와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2점 정도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가끔 지나가다 마주칠 때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좀 있죠. 있고 인터넷도 구단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때문에 이제 바둑 배우기가 편해졌죠. 네.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굳이 안 옵니다. 이제 굳이 안 오고 정말 오는 선수들은 좀 한국 문화도 좀 약간 경험해보고 싶고 뭐 방학인데 외국에도 좀 나가보고 싶고 이런 선수들이 많고요. 네. 초창기 때는 우리 그 제니스 김 프로도 그렇고 유학을 왔죠. 아예 유학을 와서 생활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보통 학교 공부와 병행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에릭 루이 선수가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에릭 루이는 그 앤드류보다는 나이도 많고요. 네. 나이도 많고 오래됐습니다. 바둑을 한 지가. 바둑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 명문대학교 학생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미국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누가 우승했냐라는 얘기를 하면 또 에릭 루이라 할 정도로 예.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기사인데 이번 28강전에서는 일본의 하네 나오키 구단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앤드리우 선수는 미국에서 좀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마 그 에릭 루이의 이후에는 아마 앤드류가 지금 가장 유망주일 거예요. 뭐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앳돼 보이는데. 예, 왜냐면 우리는 유망주라고 하면은 뭐 벌써 10대 중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대부분 요 선수들이 정말 고수가 되는 그 시기가 한 대학교 들어가서가 많거든요. 자, 바둑은 하변과 우변에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 따냄을 줬는데 물론 실리는 흙이 얻었습니다만 이 빵 따냄이 너무 두텁죠. 네. 그리고 위쪽에서 파워도 당했네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이 수법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밀기 전에 교환해두고 미는 거죠. 이걸 나중에 두면은 밀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요 2점을 버리면 그만인데. 가볍게 보는군요. 예, 요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죠. 이 돌이 좀 이상하니까요. 예, 수순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것이. 아마 큰 영광이죠. 앤드류는 뭐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떨릴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자랑거릴 거예요. 내가 이세돌이라는 사람과 세계대회에서 한번 바둑을 뒀다. 네. 엄청난 자랑입니다. 집안에 아마 엄청난 자랑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이세돌 구단과 한 판도 못 두고 프로 기사를 마감하는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앤드류는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죠. 또 이세돌 구단은 전 세계 스타가 됐으니까요. 뭐 서양에서도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세돌 구단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양보다 더 유명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이제 벌써부터 바둑이 좀 수세에 몰렸는데 앤드류가 이제 아무튼 기량 차이가 좀 나니까요. 지켰습니다. 배짱은 있네요. 중앙의 대만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이세요? 잡힐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여기를 당하면 너무 곤란하거든요. 네. 여기 당하면 이세돌 구단이 사실 여기를 먼저 교환해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어차피 두텁게 둬도 지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세돌 구단은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왜 두텁게 두냐면 좀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선수한테는 10개 두면 안 됩니다. 두텁게 둬서 일단 뭔가 불의의 일격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지난 7회 대회 음십에서는 24강전일 때 서양권 선수에게 한 장의 티켓만을 주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넓혀줬네요. 네, 28강이 되면서 4장을 부여하게 됐어요. 좀 넓혀준 거죠. 네. 사람 숫자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그 응시 기금회에서는 이 응시 룰을 3개에 보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동양 3국에 보급하는 것보다. 네. 왜냐면 동양 3국은 이미 룰이 굳어져 있어서 사실 새로 만든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미국과 유럽 지역을 큰 대회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룰을 사용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응시 대회만 그 룰로 사용하고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유럽인들하고 미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예전부터 바둑을 보급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회 후원할 때는 우리가 후원할 때는 이제 바둑 이렇게 써주고 곧바로 다른 거 하면은 바로 고로 바꿉니다. 예. 그리고 응시 이 룰도 응시 그 대회만 이걸 써주지 다른 건 절대 안 둡니다. 근데 이제 응시 그 기금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거의 아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사실 뭐 알파고도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먼저 보급을 했다면 달라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알파 바둑이라던가 알파 웨이츠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용어 문제인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웨이치를 갖다가 꼭 그 영어 표기로 서양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바둑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세계 공용어로 이제 쓰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네. 고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또 보급을 하러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둑에 입문하신 분들은 바둑이라는 거를 잘 아시는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고라고 해야지 알아듣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죠. 바둑하면 잘 모르는 네. 경우고 바둑하면 아는 그 유러피안이나 그 미국인들은 대부분 바둑을 꽤 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고 그냥 초심자들은 잘 몰라요. 예. 자, 이세돌 구단이 좌상을 어깨 짚어서 물어봤는데 앤드류 선수가 반발했어요. 예, 과감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갈 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기세가 좋은데요. 예.
이렇게 좌상에서 가능한 수법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밀리면 지는 거니까 앤드류 선수도 뭐 그렇다고 형세 판단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승부수인가요? 네, 그럼요. 이 선수도. 상당한 고수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은 뭐 그 프로 선수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 바둑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많지 않은 데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갖춘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바둑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바둑두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많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하면 미국 전미 바둑 대회를 하면 한 많이 참가하면 1,000명, 좀 적게 참가하면 한 500명 참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 제가 처음 미국 바둑 대회 가본 게 95년에 가보고 총 4번을 가봤는데 바뀐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20년 전에 참가했던 사람이 지금도 참가하고 있고 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참가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바둑은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예, 복잡해서 사실 이세돌 구단도 방심하고 두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앤드류가 의외로 잘 견딘다고 할까요?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좌변에 획돌이 제압당한 건가요? 예, 지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쉽게 지금 앤드류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지금 여기를 붙였어요. 이걸 젖혀서 지금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걸 붙여가지고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면 여길 잡아도 안 되는데요. 이건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중앙을 끊어서 뭐 이런 거 누려서 예. 근데 이거 다 작아요, 이거. 다 잡아도요. 예. 가긴 여기, 가네요. 일단 여기 두고요. 이걸 뛰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잡으면 뭐 합니까? 이게 사는데? 네.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앤드류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 입구자. 입구자로 다 연결인가요? 그래요. 사실 여기를 두면은요. 이걸 만약에 둔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여길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돼서 2점을 잡아도 잡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돌 구단은 이걸 찝을 때 이걸 둬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교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결국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때리면 역시 패맛은 남아 네. 있고요. 네, 저걸로 지금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고 팻맛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페널티까지 네. 선수들의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남은 거니까 양쪽으로 했을 때는 35분 정도씩. 중간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선수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승리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어떤 한 선수가 좀 빨리 두면 한 선수는 3시간 안에 둬야 되니까 이제 바둑이 끝날 바둑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거 초읽기 바둑이 아니니까 한 선수가 무제한으로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3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또 그 이후에 35분이 주어지던 게 20분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합의 장점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 초읽기 바둑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 팬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이 방송 관계자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를 예측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도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를 모르니까요. 예. 또 한 판의 대국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의 폴란드 선수네요. 마테우스 선수와 대만의 왕이안진 선수의 대국. 왕이안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네. 합니다. 마테우스 폴란드 선수는 네. 충암 바둑 조장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역시 아는 선수군요. 예, 한국 유학을 오래 했던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해가지고 일단 그 어릴 때 왔어요. 네. 굉장히 어릴 때 와서 20살이 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바둑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갔군요. 예,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도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리고 네, 세 번째 서양 선수의 바둑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량 차이는 좀 느껴지는 한판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우리 선수들 어떤 대국을 보여주고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자, 다시 박영훈 구단 대 구리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 특별대국실 공간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둘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요한 바둑 한 판 정도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 그러기에는 좀 넓죠. 넓은 곳인데 결승전을 사실 저기서 했습니다. 그 박정환 구단이 아쉽게 판팅에게 패배했던 곳이 바로 저곳인데요. 너무 많은 선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저희가 아까 중앙 진행된 데까지 봤었는데 구리 구단이 단수로 칠 수 있는 수순이 있었지만 교환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이 밀어가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점 빵따냄을 할 수는 없죠. 두 점 빵따냄 해봐야 밑에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점을 나가면 네, 여기는 획도 연결은 안 되거든요. 이곳이 선수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를 이으면 네. 단수 치고 절벽의 축입니다. 요 어떻게 아까 하도 충분히 네. 있어요. 그러니까 패를 여기가 걸어갔던 부분이 찍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신다면 예. 이걸 젖히고 여기 넘으면 여기 끊을 수가 없죠, 백이.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잡힌 돌이 아닙니다, 박영구단. 방금 박영훈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하는 영상을 봤는데 좀 멀리서 보더라도
구리구단 머리 옆이 좀 희끗한 걸 봤거든요. 구리구단하고 이세돌 구단의 닮은 점 중에 하나가 새치가 또 많아요. 네. 둘다가 지금 누가 더 새치가 많은지 재봐야 되는데 구리구단도 굉장히 많은데 이세돌 구단도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알파고 때문에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바둑을 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떤가요? 아니, 유전이죠. 그런 건 예, 아니죠. 유전입니다. 유전. 이세돌 구단은 아버님이 그 완전 백발이세요. 예, 백발이셨어요. 연세가 뭐 엄청 많으셔가지고 백발이셨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백발이셨어요. 네. 예, 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저도 뭐 그쪽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바둑 기사들은 한 판 한 판 승리하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보다는 즐거워하더라고요. 바둑에 재능도 많고 네, 거기에 노력도 하고 즐기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세돌 구단과 대국에 했던 앤드류는 2012년에 프로가 됐네요. 네. 이제 프로가 된 지는 그래도 꽤 됐군요. 올해로 5년 차 기사네요. 그러네요. 입단 연수로만 따지면 뭐 우리나라 웬만한 신예 기사하고 견줘도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좀 중앙의 승부처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바둑. 지금 국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곳에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흙이 얇았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단수 안 치는 바람에 여기 두텁게 연결됐고요. 여기는 빠지는 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집됐습니다. 네. 여기가 뒷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백이 대실패죠. 결과적으로 배기한 거는 아래 대마 그냥 넘어간 정도인가요? 이게 여기 안 친 게 지금 아마 굉장히 후회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이거 안 친 다음부터 바둑이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룡 구단도 단수 쳐져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흙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좀 시달릴 만한 돌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너무 이 집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초반에 이제 이곳의 두터움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전히 거의 남아 있나요? 예, 지금 뭐 거의 뭐 공배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예요. 두터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저걸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둑은 박영 구단이 일단 잘 풀렸습니다. 네. 자, 바둑 시작한 지 딱 5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이제 알려졌던 뭐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앤디 루이 에릭 루이 선수보다 앤디 류가 프로는 먼저 됐네요. 이 미국 프로 제도가 생긴 이후에 1호 프로 선수라고. 네. 아마 에릭 루이 선수가 그때 학교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가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력은 에릭 루이가 항상 앞섰고요. 유명했죠. 항상 유명했고. 우리 이제 한국계 선수들도 좀 있어요. 이제 한 4강 정도 거기서 항상 막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곧 프로가 된 선수로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좀 나이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프로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바둑 대회가 프로 대회가 많으면 다 프로 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스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아직 그 뿌리를 못 내린 거죠. 우리나라 옛날 1950년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쪽에서 뭔가 이건 뭐 그냥 양보했네요. 지금 거의 여기를 잇고 싶은데 지금 네. 양보했습니다. 잇기는 어렵다고 봤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약간 거긴 또 구리가 벌었네요. 이게 잡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큰데요. 이게. 그 전에 이제 득 보려고 하는 거죠. 야, 그것도 또 의외입니다. 지금 이거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긴데요. 이거 그렇게 큰 자리인가요? 지금 여기 귀를 안 두면 귀를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맛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선수 거의 뭐 선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지금 구리고 다니고 빠져야 되나요 여기를? 보통 수가 나는 자리인가요? 아니 자체로 일단 크긴 큽니다. 이거 두면 여기 거의 받아야 되니까. 네. 자체도 크긴 한데 지금은 그냥 커서 둔 게 아니고 거의 선수라고 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로 시간도 없습니다. 서로. 이 바둑은 초읽기 바둑이 아니고 네. 시간을 넘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두 집씩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여유가 이렇게 있는 바둑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일반적인 세계 대회라고 한다면 초읽기가 들어간 순간부터 승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응시배는 확실히 스피디한 전개. 또 올해 안에 우승자가 탄생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확실히 예전에는 그 워낙 그 시간이 타임 아웃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해설하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한 2시간 제한 시간에 1분 초읽기 같아요. 예. 그런 정도 느낌의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 재미를 주는 바둑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너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대회가 너무 좀 바둑이 좀 실수가 많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실수해서 재미있는 바둑이 있고 재미없는 바둑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 최고의 선수들의 바둑을 실수 나오는 걸 계속 보는 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응시배 그 시간 바꾼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박용훈 구단 오. 3-3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있어 보여요.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왜냐면 여기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을 리가 없거든요. 네. 박용호 구단이. 그런데 여기를 막았다는 뜻은 여기 뭔가를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가 안 나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깃값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초읽기가 아닌 이런 바둑에서 저런 데를 딱 갔을 때 상대가 시간이 없으면 거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시간 쓰게 만드는 걸로도 최고인 수입니다. 저는.
일단 좌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바둑 집균형은 어떤 건가요? 여기가 근데 많이 부서진 게요. 지금 이게 좀 잘 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가 선수 같아요, 거의. 안 두면 이거 두고 뭐 이을 때 이거 단수 치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가는 게 선수예요. 그럼 살았죠, 이거는. 그렇네요. 그럼 여기가 거의 선수란 얘기예요. 이건 뭐 엄청 많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좀 흙집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해내야 됩니다, 지금. 고깃값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요. 좀 더 해야 되나요? 사골까지 우려야 되나요? 네. 자, 과연 귀에서 어떤 수가 나는 걸지. 뭐 이렇게 크게 수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사석 작전을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백집을 줄이느냐 같아요. 여기가 많이 부서졌네요, 정말. 이게 입구자가 굉장히 좋은 수네요, 여기. 요걸 둠으로 인해서 이쪽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흙이 먼저 넘어가는 타이밍은 안 나올까요? 여기요? 네. 여기요? 이게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찝는 거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치는 게 선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선수예요, 치는 게. 그러면 여기를 지금 넘어가도 이쪽이 살아버리면 황이에요. 한 점을 잊지 않고 잡으러 가기가 어렵나요? 요거요? 네. 이거를 여길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잇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두고 이게 수가 난 것 같습니다. 뒤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렇게요? 네. 요 수가 조금 그러네. 요 수가 좀 괜찮네요. 예, 이 수가 이 백도 정확히 잘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걸 두고 두었다. 이런 부분 술기 하는데도 시간 꽤 들여야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당장은 수가 이거 붙이면 수는 안 납니다. 지금 당장은요. 백도 네. 사실 이게 선수거든요. 가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4월이 걸렸으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여기가 백이 손이 돌아오면 이렇게 끝내게 하지 않고 다르게 끝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득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도 기회가 있으면 이거 넘긴 넘어야 되겠네요. 네. 좌상에서 선수를 잡아야겠는데요. 지금 여길 들었습니까? 이 타이밍에 거기는 이것도 선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게 여기 늘어야 되는 거죠? 박영훈 구단? 너무 급소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구단이 꼬부린 수에 예.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너무 뻔한데 저기를 꼬부림 당했다는 건 박영훈 선수가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걸 그냥 당할 리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무슨 수를 봤다고 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이라도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박영훈 구단이 시간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바둑은 어땠는지 좀 잠시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형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이 상황까지는 분명히 좀 백이 좀 편해 보였어요. 왜냐면 실리가 크긴 하지만, 네. 실리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백의 두터움이 결국 좀 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뒀죠. 아, 요 밑에를 뒀죠. 네. 예. 밑에를 두니까 붙이고 이거 다 그냥 받아줬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를 왔는데 저는 아직도 좀 궁금한데요. 이거 하고요. 지금 이건 뭐 서로 승부를 보자고 안고 둔 건데요. 네. 여기서 뭐, 백도 예, 중앙을 이거 두고. 나갔고요. 또 붙이고. 저는 이 장면까지만 해도 백이 좋다고 봤어요. 사실. 이렇게 되고. 젖히는 치고. 수. 이제 끊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안 친 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이걸 해뒀으면은 박영훈 구단이 좀 곤란했을 것 같은데 이걸 아꼈어요. 예. 아끼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하변을 젖혔거든요. 예, 여길 젖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치고 나가고. 예, 이걸 미니까 예. 이게 여기 단수가 없으니까 힘을 못 발휘해요, 바둑이.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뒀는데 이것도 처리가 좋았어요, 이 단수 처리가. 네. 이게 또 절묘하게 측머리가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두니까 이제 이거 2점 잡아도 이거 잡히면 안 되니까 이걸 뒀고요. 그다음에 이게 됐습니다. 네. 뭐 끝내기로도 득을 많이 보게 되는 네. 상황이고요.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돼서는 찝으면 단수가 축이니까 여기랑 맞보기로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이걸 따냈는데 지금 이거 따내는 자세도 뭔가 좀 돌이 많이 투자돼서 한 점 잡았고 연결되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거 후수까지 또 됐고. 호수로 넘어가야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너무 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러면서 종반전 돌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에서는 흙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좀 바둑이 그래도 엷어가지고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장면에서 네. 너무 이쪽이 잘 풀렸어요. 이제 그리고 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교환들은 어땠을까요, 구리 구단에? 어렵죠, 저 사실 지금 저거는 건 뭐 선하기 참 네. 어려운 건데 문제는 여기서 들어가면 되고요. 네. 여기를 이제 하나 해뒀죠. 백이 이걸 해두고 이제 여기를 젖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 받고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구자를 가니까 이제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 교환을 하나 해두고 3-3을 물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장면에서 네. 여기를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조이는 쪽으로. 아니 거의 이게 선수예요, 사실상. 여기가 선수예요. 예, 왜냐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뭐 둔다든지 하면 네.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붙이는 수가 있어서 거의 선수예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느는 수가 선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쪽 모양 자체가 지금 굉장히 찜찜한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런데 늘어가지고 이것도 선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당했단 말이죠. 이것까진 선수겠죠? 그건 선수죠. 이걸 막아주면 그때 이걸 막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를 그냥 끝내기로 득보겠다는 얘기인데. 네.
야, 이걸 왜 허용을 했을까요? 저는 밀고 정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안 받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붙인다든지 뭐가. 네. 그게 아니면 이걸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여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둬도 지금 여기를 백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 꽂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이걸 둬가지고 이렇게 둘 리가 없거든요. 정말 김성명 구단이 말한 이 자리 두면 어떻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건데 돼도 네. 아니, 뭐 가령 이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따내고 그냥 이렇게만 돼도요. 전 득이 없다고 봐요. 이게. 일단 이게 아파요. 이게 자체가. 그리고 그거보다 나중에 그냥 백이 빨리 이거 하나 가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네.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과연 청세가 어떤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너무 잘 됐는데 그 이후에 뭔가 조금 그 박영훈 구단이 좀 늦춰서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리 그래도요. 좀 구리 구단도 초일류 선수 아닙니까? 네. 예, 좀 이렇게 늦춰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 좌상 부근에서 박영훈 구단이 어떤 수를 읽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국 선수들 중에 가장 먼저 16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우리 선수들 어떤 대국을 보여주고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자, 다시 박영훈 구단 대 구리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그 학교 안에 특별대국실 공간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둘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요한 바둑 한 판 정도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 그러기에는 좀 넓은 곳인데 결승전을 사실 저기서 했습니다. 그 박정환 구단이 아쉽게 판팅에게 패배했던 곳이 바로 저곳인데요. 너무 많은 선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저희가 아까 중앙 진행된 데까지 봤었는데 구리 구단이 단수로 칠 수 있는 수순이 있었지만 교환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이 밀어가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점 빵따냄을 할 수는 없죠. 두 점 빵따냄 해봐야 밑에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점을 나가면 네, 여기는 흑도 연결은 안 되거든요. 이곳이 선수예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를 이으면 네. 단수 치고 절묘하게 축입니다. 요 어떻게 아까 하도 충머리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패를 걸어갔던 부분이 찍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신다면 예. 이걸 젖히고 여기 넘으면 여기 끊을 수가 없죠, 백이.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잡힌 돌이 아닙니다, 박영훈보다. 방금 박영훈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하는 영상을 봤는데 좀 멀리서 보더라도 구리 구단 머리 옆이 좀 희끗한 걸 봤거든요. 구리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의 닮은 점 중에 하나가 새치가 또 많아요. 네. 둘다가 지금 누가 더 새치가 많은지 재봐야 되는데 구리 구단도 굉장히 많은데 이세돌 구단도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알파고 때문에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바둑을 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떤가요? 아니, 유전이죠. 그런 건 예, 아니죠. 유전입니다. 유전. 이세돌 구단은 아버님이 그 완전 백발이세요. 예, 백발이셨어요.
연세가 뭐 엄청 많으셔가지고 백발이셨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백발이셨어요. 네. 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저도 뭐 그쪽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바둑 기사들은 한 판 한 판 승리하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보다는 즐거워하더라고요. 바둑에 재능도 많고 네, 거기에 노력도 하고 즐기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던 앤드류는 2012년에 프로가 됐네요. 네. 이제 프로가 된 지는 그래도 꽤 됐군요. 올해로 5년 차 기사네요. 그러네요. 입단 연수로만 따지면 뭐 우리나라 웬만한 신예 기사하고 견줘도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좀 중앙의 승부처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바둑. 지금 국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곳에서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흙이 얇았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 단수 안 치는 바람에 여기 두텁게 연결됐고요. 여기는 빠지는 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집됐습니다. 네. 여기가 뒷맛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백이 대실패죠. 결과적으로 백이 한 거는 아래 대마 그냥 넘어간 정도인가요? 이게 여기 안 친 게 지금 아마 굉장히 후회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이거 안 친 다음부터 바둑이 지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룡 구단도 단수 쳐져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흙 전체가 미생이기 때문에 좀 시달릴 만한 돌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너무 이 집이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초반에 이제 이곳의 두터움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전히 남아 있나요? 예, 지금 뭐 거의 뭐 공배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예요. 두터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저걸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둑은 박영 구단이 일단 잘 풀렸습니다. 네. 자, 바둑 시작한 지 딱 5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이제 알려졌던 뭐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앤디 루이 에릭 루이 선수보다 앤디 류가 프로는 먼저 됐네요. 이 미국 프로 제도가 생긴 이후에 1호 프로 선수라고. 네. 아마 에릭 루이 선수가 그때 학교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참가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력은 에릭 루이가 항상 앞섰고요. 유명했죠. 항상 유명했고. 우리 이제 한국계 선수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4강 정도 거기서 항상 막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곧 프로가 된 선수로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좀 나이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프로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바둑 대회가 프로 대회가 많으면 다 프로 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스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니까요. 지금은 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아직 그 뿌리를 못 내린 거죠. 우리나라 옛날 1950년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쪽에서 뭔가 이건 뭐 그냥 양보했네요.
지금 거의 여기를 잇고 싶은데 지금 네. 양보했습니다. 잇기는 어렵다고 봤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약간 거긴 또 구리가 벌었네요. 이게 잡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큰데요. 이게. 그 전에 이제 득 보려고 하는 거죠. 야, 그것도 또 의외입니다. 지금 이거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긴데요. 이 룰도 응시 그 대회만 이걸 써주지 다른 건 절대 안 둡니다. 근데 이제 응시 그 기금에서도 이제 그거를 거의 아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사실 뭐 알파고도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먼저 보급을 했다면 달라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알파 바둑이라던가 알파 웨이츠가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용어 문제인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웨이치를 갖다가 꼭 그 영어 표기로 서양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바둑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세계 공용어로 이제 쓰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고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또 보급을 하러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둑에 입문하신 분들은 바둑이라는 거를 잘 아시는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고라고 해야지 알아듣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죠. 바둑하면 잘 모르는 네. 경우이고 바둑하면 아는 그 유러피안이나 그 미국인들은 대부분 바둑을 꽤 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고 그냥 초심자들은 잘 몰라요. 예. 자, 이세돌 구단이 좌상을 어깨 짚어서 물어봤는데 앤드류 선수가 반발했어요. 예, 과감하게 반달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갈 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기세가 좋은데요. 예. 이렇게 좌상에서 가능한 수법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밀리면 지는 거니까 앤드류 선수도 뭐 그렇다고 형세 판단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승부수인가요? 네, 그럼요. 이 선수도. 상당한 고수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은 뭐 그 프로 선수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 바둑 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많지 않은 데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갖춘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바둑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바둑 두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많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하면 미국 전미 바둑 대회를 하면 한 많이 참가하면 1000명, 좀 적게 참가하면 한 500명 참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 제가 처음 미국 바둑 대회 가본 게 95년에 가보고 총 4번을 가봤는데 바뀐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20년 전에 참가했던 사람이 지금도 참가하고 있고 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참가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바둑은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예, 복잡해서 사실 이세돌 구단도 방심하고 두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앤드류가 의외로 잘 견딘다고 할까요? 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변에 획돌이 제압당한 건가요? 예, 지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쉽게 지금 엔드리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히 지금 여기를 붙였어요. 이걸 젖혀서 지금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걸 붙여가지고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면 여길 잡아도 안 되는데요. 이건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중앙을 끊어서 뭐 이런 거 두려고 예. 하는데 이거 다 작아요, 이거. 다 잡아도요. 예. 가긴 여기, 가네요. 일단 여기 두고요. 이걸 띄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잡으면 뭐 합니까? 이게 사는데? 네.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앤드류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 입구자. 입구자로 다 연결인가요? 그래요. 사실 여기를 두면은요. 이걸 만약에 둔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여길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돼서 두 점을 잡아도 잡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돌 구단은 이걸 찝을 때 이걸 둬야 됩니다. 이거. 네.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젖히는 겁니다. 결국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때리면 역시 패맛은 남아 예. 있고요. 네, 저걸로 지금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고 패맛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페널티까지 네. 선수들의 시간이 1시간 조금 넘게 남은 거니까 양쪽으로 했을 때는 35분 정도씩 중간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선수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이제 승리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어떤 한 선수가 좀 빨리 두면 한 선수는 3시간 안에 둬야 되니까 이제 바둑이 끝날 바둑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렇죠. 예, 이거 초읽기 바둑이 아니니까 한 선수가 무제한으로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3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또 그 이후에 35분이 주어지던 게 20분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합의 장점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 초읽기 바둑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 팬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이 방송 관계자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를 예측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도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를 모르니까요. 예. 또 한 판의 대국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의 폴란드 선수네요. 마테우스 선수와 대만의 왕이안진 선수의 대국. 왕이안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네. 합니다. 마테우스 폴란드 선수는 네. 충암 바둑조장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역시 아는 선수군요. 예, 한국 유학을 오래 했던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해가지고 일단 그 어릴 때 왔어요. 네. 굉장히 어릴 때 와서 20살이 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바둑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갔군요. 예,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도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그리고 네, 세 번째 서양 선수의 바둑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량 차이는 좀 느껴지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우승 상금 40만 달러 최대 기전 바둑올림픽 응시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회전은 28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가장 먼저 미위팅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위팅 선수는 파누이 선수. 네. 아마 알파고 때 기억나실 겁니다. 파누이 선수한테 좀 제일 먼저 승리했는데요. 파누이 선수가 이렇게 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네. 네, 좀 빨리 끝났습니다. 네, 1회전에는 우리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을 했는데 한중전 4판, 그리고 한국 대만의 대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세돌 구단이에요. 네, 이세돌 구단이 첫 판은 아마 제 생각에 조를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16강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미국의 앤드류 선수인데 이 앤드류 선수는 미국에서 프로가 된 선수입니다. 네. 미국도 이제 프로 입단 시험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1년에 몇 명씩 배출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중국계 선수입니다.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이세돌 구단과 앤드류 선수의 대국 보고 오시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들이키고 있는 이세돌 구단의 모습입니다. 현재 대국은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응시 바둑학교 18층에 있는 특별 대국장인데요. 네. 이 모습을 어?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네, 커피를 쏟은 줄 예, 알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예. 점심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 시간에 다다라서 오후 대국을 개시하는 중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찍는 여자 할머니 한 분이 계시죠? 저분이 그 유명한 여자 기자분입니다. 분홍색 자켓을 예, 입으신 분이요. 기자신데요. 네.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데 가면은 아마 다 인사합니다. 네. 저분한테.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기자 생활 하신 분이에요. 네, 대국장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세돌 구단 오후 대국을 위해 준비한 모습 보셨는데요. 이세돌 구단 하면 한국 랭킹 2위. 최근에 이제 1위인 박정환 구단과 점수 차이도 안 나지 않아요. 이번 응시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물론 결과는 계속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모든 걸 지금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둑계의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명인전 타이틀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응시배 벌써 4번째 출전이에요. 네, 응시배 아마 4번 출전은 이 기록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아마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도 이번 응시배는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록이 왜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 출전 4회 출전하는 선수들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아마 그만큼 한 15년 이상을 정상에 서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기록을 보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은 6회 대회 때 준결승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을 생각해 본다면 이세돌 구단은 다음번에 또 한번 출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다음번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4번 출전한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맞으면.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도 지금 신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미국의 앤드류 선수의 대결. 네, 저는 사진을 보고 강유택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진 못했었거든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강유택 선수 얼굴 빌려온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요? 저만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군요. 예, 중국계 미국인. 네, 미국인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입단하는 선수들이 중국계 미국인이 많아요. 이제 중국계 저도 이제 미국에 이민을 집이 다 가서 네.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요. 우리 처음 이민 1세대 분들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특징이 자기 자녀들, 그러니까 2세대에게 바둑을 안 가르치세요. 대부분. 왜요? 거의 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계는 바둑 두는 사람들이
1세대밖에 없어요. 네. 2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뭐 명맥이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3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 3세대들이 바둑을 좀 배웁니다. 아, 오히려요. 예, 오히려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계는 1세대가 바둑을 두고 2세대가 전혀 안 두고 네. 3세대가 조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반대로 지금 4세대째가 되고 있는데 1세대가 바둑을 거의 못 둡니다. 바둑을 거의 못 두는데 오히려 3세대, 4세대가 바둑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단 프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입단자들이 중국계가 많다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가 돼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중국계 프로 기사들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둑 보급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우리나라 그 김명한 8단이 아주 미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 숫자에서 많이 밀려요. 그것도 밀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학생들은 중국계 프로 선수에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김명한 8단이 고전할 수밖에 없죠, 좀. 우상에서 정석 하나가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에서 이제 프로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 바둑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대학을 들어갈 때 가산점을 얻어요. 미국에서도요?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양인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아무래도 바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고 또 서양 학생들보다는 바둑을 좀 늘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제 앞서고 있고. 네. 그리고 바둑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이 앤디 류도 그렇고 이번에 출전한 에릭 루이도 그렇고 다 명문대를 다니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바둑을 두는 그 백인 계통 그 바둑 애기가들이 다 학력이 높습니다. 네. 보통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직업군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수학자 아니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교수가 많습니다. 네. 3가지 직종이 가장 많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엘리트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둑을 하다 보니까 바둑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이세돌 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네. 우승을 못 해봤던 응시배를 꼭 우승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갔으니까 이번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뭐 올해 세계 대회가 많다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백령배도 참가를 못했고 네. 출란배에도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알파고의 그 폭풍이 한번 몰아닥쳐서 그런데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그걸로 은퇴하는 게 아니고 또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 우승을 노려야 되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또 빨리 잊어. 이거 그렇게 큰 자리인가요? 지금 여기 귀를 안 두면 귀를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맛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거의 뭐 선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둔 것 같은데요. 지금 구리구단 이거 빠져야 되나요 여기를? 보통 수가 나는 자리인가요? 아니 자체로 일단 크긴 큽니다. 이거 두면 여기 거의 받아야 되니까. 네. 자체도 크긴 한데 지금은 그냥 커서 둔 게 아니고 거의 선수라고 둔 것 같아요. 이제 선수들 시간도 없습니다. 서로. 이 바둑은 초읽기 바둑이 아니고 네. 시간을 넘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2집씩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여유가 이렇게 있는 바둑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일반적인 세계 대회라고 한다면 초읽기가 들어간 순간부터 승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응시배는 확실히 스피디한 전개. 또 올해 안에 우승자가 탄생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확실히 예전에는 워낙 그 시간이 타임 아웃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해설하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한 2시간 제한 시간에 1분 초읽기 같아요. 예. 그런 정도 느낌의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그 재미를 주는 바둑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너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대회가 너무 좀 바둑이 좀 실수가 많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실수해서 재미있는 바둑이 있고 재미없는 바둑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 최고의 선수들의 바둑을 실수 나오는 걸 계속 보는 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응시배 그 시간 바꾼 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박용훈 구단 어우. 3-3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있어 보여요. 있다라는 얘기군요. 예, 왜냐면 여기를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막을 리가 없거든요. 네. 박용훈 구단이. 그런데 여기를 막았다는 뜻은 여기 뭔가를 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가 안 나더라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깃값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초읽기가 아닌 이런 바둑에서 저런 데를 딱 갔을 때 상대가 시간이 없으면 거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시간 쓰게 만드는 걸로도 최고인 수입니다, 저는. 일단 좌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바둑 집균형은 어떤 건가요? 여기가 이제 많이 부서진 게요. 지금 이게 좀 잘 둬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거가 선수 같아요, 거의. 안 두면 이거 두고 뭐 이을 때 단수 치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가는 게 선수예요. 그럼 살았죠, 이거는. 그렇네요. 그럼 여기가 거의 선수란 얘기예요. 이건 뭐 엄청 많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좀 흙집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해내야 됩니다, 지금. 고깃값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요. 좀 더 해야 되나요? 사골까지 우려야 되나요? 네. 자, 과연 귀에서 어떤 수가 나는 걸지. 뭐 이렇게 크게 수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석 작전을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이제 백집을 줄이느냐 같아요. 여기가 많이 부서졌네요, 정말. 이게 입구자가 굉장히 좋은 수네요, 여기. 요걸 둠으로 인해서 이쪽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흙이 먼저 넘어가는 타이밍은 안 나올까요? 여기요? 네. 여기요? 이게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를 찝는 거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치는 게 선수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선수예요. 치는 게. 그러면 여기를 지금 넘어가도 이쪽이 살아버리면 황이에요. 한 점을 잊지 않고 잡으러 가기가 어렵나요? 요거요? 네. 이거를 여길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잊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두고 이게 수가 난 것 같습니다. 뒤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네. 요 수가 조금 그러네. 요 수가 좀 괜찮네요. 예, 이 수가 이 배도 정확히 잘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걸 두고 두었다. 이런 부분 술기하는데도 시간 꽤 들여야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당장은 수가 이거 붙이면 수는 안 납니다. 지금 당장은요. 백도 네. 사실 이게 선수거든요. 가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4월이 걸렸으니까. 네.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여기가 백이 손이 돌아오면 이렇게 끝내게 하지 않고 다르게 끝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득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도 기회가 있으면 이거 넘긴 넘어야 되겠네요. 네. 좌상에서 선수를 잡아야겠는데요. 지금 여길 내렸습니까? 이 타이밍에 거기는 이것도 선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게 여기 늘어야 되는 거죠? 박영훈 구단? 너무 급소 아닙니까 이거? 구리구단이 꼬부린 수에 예. 어떤 수가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너무 뻔한데 저기를 꼬부림 당했다는 건 박영훈 선수가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걸 그냥 당할 리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무슨 수를 봤다고 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이라도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건 뭐 좋은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부터는 또 현실 세계에 또 접어들어야 되니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 이후에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고 전 바둑계가 지금 큰 경험을 했죠. 네, 경험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세계 대회라든지 지금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도 창의적인 바둑을 보여줬던 기사인데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마 이 바둑은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앤드류 선수의 바둑은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사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느꼈던 것은 프로에게 한 2점에 가까웠어요. 예, 선에는 좀 어렵고 2점 정도에 가까운 바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일반 기사하고 차이가 그 정도니까 인류 기사하고는 거의 2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 미국과 그 유럽 간의 그 인터넷으로 하는 교류전이 있어요. 대륙간 교류전이 있는데 보면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네.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이 앤드류 선수의 실력이 이제 파누이 선수와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2점 정도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끔 지나가다 마주칠 때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좀 있죠. 있고 인터넷도 구단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때문에 이제 바둑 배우기가 편해졌죠. 네.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선수들이 굳이 안 옵니다. 이제 굳이 안 오고 정말 오는 선수들은 좀 한국 문화도 좀 약간 경험해보고 싶고 뭐 방학인데 외국에도 좀 나가보고 싶고 이런 선수들이 많고요. 네. 초창기 때는 우리 그 제니스 김 프로도 그렇고 유학을 왔죠. 아예 유학을 와서 생활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보통 학교 공부와 병행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에릭 루이 선수가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에릭 루이는 그 앤드류보다는 나이도 많고요. 네. 나이도 많고 오래됐습니다. 바둑을 한 지가. 바둑을 한 지가 오래됐고 그 친구는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 명문대학교 학생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미국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누가 우승했냐라는 얘기를 하면 또 에릭 루이라 할 정도로 예.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기사인데 이번 28강전에서는 일본의 하네 나오키 구단을 만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앤드리우 선수는 미국에서 좀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마 그 에릭 루이의 이후에는 아마 앤드류가 지금 가장 유망주일 거예요. 뭐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앳돼 보이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는 유망주라고 하면은 뭐 벌써 10대 중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대부분 요 선수들이 정말 고수가 되는 그 시기가 한 대학교 들어가서가 많거든요. 자, 바둑은 하변과 우변에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 따냄을 줬는데 물론 실리는 흙이 얻었습니다만 이 빵 따냄이 너무 두텁죠. 네. 그리고 위쪽에서 파워도 당했네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이 수법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밀기 전에 교환해두고 미는 거죠. 이걸 나중에 두면은 밀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요 두 점을 버리면 그만인데. 가볍게 보는군요. 예, 요 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죠. 이 돌이 좀 이상하니까요. 예, 수순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것이. 아마 큰 영광이죠. 앤드류는 뭐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떨릴 것 같아요. 아마 평생 자랑거릴 거예요. 내가 이세돌이라는 사람과 세계대회에서 한번 바둑을 뒀다. 네. 엄청난 자랑입니다. 집안에 아마 엄청난 자랑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이세돌 구단과 한 판도 못 두고 프로 기사를 마감하는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앤드류는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죠. 또 이세돌 구단은 전 세계 스타가 됐으니까요. 뭐 서양에서도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세돌 구단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양보다 더 유명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이제 벌써부터 바둑이 좀 수세해 몰렸는데 안데리오가 이제 아무튼 기량 차이가 좀 나니까요. 지켰습니다. 배짱은 있네요. 중앙의 대만은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보이세요? 잡힐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여기를 당하면 너무 곤란하거든요. 네. 여기 당하면 이세돌 구단이 사실 여기를 먼저 교환해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어차피 두텁게 둬도 지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이세돌 구단은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왜 두텁게 두냐면 좀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선수한테는 10개 두면 안 됩니다. 두텁게 둬서 일단 뭔가 불의의 일격을 안 당해야 되거든요.
지난 7회 대회 응시배에서는 24강전일 때 서양권 선수에게 한 장의 티켓만을 주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넓혀줬네요. 네, 28강이 되면서 4장을 부여하게 됐어요. 좀 넓혀준 거죠. 네. 사람 숫자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그 응시 기금회에서는 이 응시 룰을 3개에 보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동양 3국에 보급하는 것보다. 네. 왜냐면 동양 3국은 이미 룰이 굳어져 있어서 사실 새로 만든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미국과 유럽 지역을 큰 대회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룰을 사용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응시 대회만 그 룰을 사용하고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유럽인들하고 미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예전부터 바둑을 보급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회 후원할 때는 우리가 후원할 때는 이제 바둑 이렇게 써주고 곧바로 다른 거 하면은 바로 고로 바꿉니다. 예. 그리고 응시